요즘에 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이게 오너가 됐든 또 아내가 됐든 이게 나는 거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뭐. 근데 영세형 기본템은 근데 이제 또 비싼 거는 또 비싼 거 살 때도 있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예,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주로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죠? 야구. 저는 야구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올해 제가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 올 초에 개막전 때, 야구 경기를 갔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 경기장을 꽉꽉 채웠습니다. 야구 도시 광주. 기아가 요즘 야구 너무 잘했죠? 전반기 정규리그를 우승을 했는데, 이제 한국 시리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과 LG가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2연승을 해가지고 그 삼성이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아와 삼성의 맞대결, 한국 시리즈 타이틀 이게 이제 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전국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또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집중된 시기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가을 야구의 계절인데 또 거기 옆에서 살짝 옆으로 돌리면 이제 우리 이제 광주 부동산 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핫 이슈 지역이 이제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이게 한 9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택 사업들, 이 공공주택, 이 주상복합 아파트 4,300세대 그리고 광주 복합 쇼핑몰의 첫 번째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더 현대 특급 호텔 부지 이 세 개가 이제 복합 쇼핑몰로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주목할 만한 것들 이 4,300세대 아파트 놓고 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공공기여금 더 내놔라 뭐 각종 인허가 문제들 이제 한 7부 8부 농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분양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양가는 지금 2,700, 2,800만 원 평당 분양가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격. 이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광주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미분양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4,000세대를 채울 때 누구를 채워줄 거냐? 이 광주 부자들이 될 건데 이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선동 주로 이제 의사, 사업가,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0% 다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일부 부자들은 또 서울로 가려고 하는 또 광주 부동산에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광주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겠다. 이제 그런 수요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게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더 현대 전남방지 이 주상복합 아파트 어떻게 채울까요? 그 옆에 바로 쟁쟁한 경쟁 상대는 광천 재개발 이 DH 루체도로 하이엔드 브랜드죠. 가격대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4,000세대, 여기도 4,000세대. 이게 딱 거의 뭐 이게 붙으면 누구 하나는 또 깨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심사,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참에 한 김에 지금 실제로 접촉하는 이 시공사 선정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레미안이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미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레미안. 이게 이제 삼성물산. 1990년 초반에 광주의 운남 아파트죠. 운남동. 거기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삼성물산의 레미안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광주에서는 전무했다, 사라졌다. 그 당시에 민원이라든가 하자에 대한 이제 너무 뜨거운 뭐 민원이 들어가니까 삼성물산 측에서는 다시는 이제 광주 쪽 사업 안 하겠다. 뭐 삼성물산, 뭐 광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회사지만 삼성그룹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하찮은 계열사,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광주 사업에 대한 삼성물산의 의지라든가 뭐 진출하는 거 크게 뭐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더라도 시공비를 되게 이제 좀 고가 짱짱하게 받고 오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접촉이 지금 안 됐던 게 사실인데 이제 30년만 이제 그런 룰들이 깨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남방직 부지에 삼성물산 레미안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0년 신축 아파트 거의 최초의 레미안 브랜드를 단 고가 아파트. 그러면 좀 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가 재개발도 이 대체 시공사 이 선정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건설사 중에 한 곳이 또 삼성물산 레미안 이쪽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접수를 하고 입찰이 돼서 선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많은데, 아무튼 이제 두 곳의 사업장 이 삼성물산 레미안 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물산이 광주에 내려올 수 있을까요? 내려온다면 어디 올까요? 5년 정도 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삼성물산 광주행 1번 신가 재개발, 2번 전남방직 1층방직 부지, 3번 안 온다 나가리다. 1번 2번 3번 여러분의 선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학동 4구역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4구역 어떻게 보면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좀 시린 재개발 현장 중에 한 곳입니다. 이 학동 입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전남 되게 좋은 강점을 가진 곳이죠. 입지 자체 뭐 지하철도 들어가고 또 병원도 가깝게 있고 또 대학도 가깝게 있는 데다가 또 화순 또 이렇게 교통의 또 요지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 철거 사건이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이 철거 과정에서 이제 부실 철거 논란이 불거졌어요. 여기 짓고 있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필이면 또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이제 건물이 떨어지면서 광주 시민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8분, 9분이 사망을 하시고 8분이 크게 다치셔서 전국적인 이슈. 저도 이제 그때 현장 취재를 가고 또 추모제를 갔는데 불시에 이제 가족들 또 잃은 상처들 충격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희생이 이제 바닥이 됐었는데, 이 소식을 보던 또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았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공정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죠. 빠른 착공, 빠른 입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공을 높이는 요인이 될 건데, 일단 이 사고로 이제 경찰 수사들이 들어간 겁니다. 업체들, 복마전들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1년 넘게 철거는 중단되고 현장은 좀 방치가 됐죠. 지지부진하고 더불어서 조합원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현재 올 한 8월 정도에 철거 공사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상구 그 건물 건축물들이 한 594건 정도 돼요. 이제 건물 신고된 것들 다 철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상부 쪽은 다 철거를 했고 지하층만 좀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이제 도화지가 깨끗하게 그려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이 사업 시행인가 변경인가 이런 이제 행정 절차를 넘어야 되는데, 이 절차들이 1년 넘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조합 측, 또 시공사 이런 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지금 몇 년 지금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라면 2022년 12월에 2311세대의 아파트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횟수로 벌써 한 3년 가까이 늦어지게 되면서 지금 공사비는 많이 올랐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인데, 아이파크가 또 화정 아이파크 또 무너져서 거기서도 6명이 돌아가신 사고, 아무튼 이제 광주에 철거 사고 하면은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사업장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이제 기간들이 늘어지고 있는데, 철거는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빨리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뭐 분양하고 이런 과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처럼 안 되고 있다. 녹록치 않다. 신가 재개발도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이거 이제 철거를 다 해놓고 사업 부지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게 갈등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합 사업, 이제 뭐 신가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는 마무리됐는데 이 현대 노블시티의 이름을 달고 이제 착공을 빨리 해야지 이제 뭐 기대가 될 건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해서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그 소식을 두 번째 소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공항, 광주공항, 군공항. 광주 이제 공항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이제 군공항, 전체가 군공항인데 광주공항은 민간공항 거기 임대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142만의 대도시 인구의
그 한복판에 이제 공항이 들어있다는 거는 되게 이제 접근성 또 편의성 인프라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호남, 전남, 광주, 전남 한 뿌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 무안공항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걸 좀 더 광역권으로 넓혀보자. 해외 있는 관광객들 끌어오려면 활주로 공사도 필요하고 이 산업적 기반이라든가 인프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전하고 그 이전 부지 꽤 크죠. 큰 부지 이 군공항 그 자리에다가 대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광주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혁신시킬 수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힘들어요. 잘 안 되죠. 이해 당사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요게 벌써 한 300 몇만의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도 지금 엇갈리고 있고 뭐 단체들 각종 단체들의 또 반발, 시위, 데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가 힘든지 않은 상황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이 세 분의 이제 리더십, 협상력, 또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삐걱삐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강기정 시장의 스타일이 추진력 있고 막 돌직구죠.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운동권 특성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좀 과격하다, 추진력 있다, 돌파력 있다, 이제 강단점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계속 진행하다가 뭐 함흥차사 뭐 갔다가 뭐 이야기 안 들어오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뭐 지적도 하고 낯선 공방들이 이어가면서 서로 이제 감정 대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광주 공항 이전 문제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이게 이제 플랜 B 지금 플랜 A에서 강기정 시장은 무안군수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지금 말 안 되네 진짜. 한평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존치를 시켜? 광주에 남겨둬? 차라리 광주 이렇게 남겨둔 다음에 활주로 공사를 좀 진행하고 청사를 확정해. 뭐 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들려면 광주공항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골 구멍가게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공항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키우려면 적어도 국제공항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뭐 동남아라든가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 수속을 할 때 그러면 지금보다는 엄청 커져야 되겠죠. 세관, 뭐 물류, 안전, 보안, 활주로 길이가 넓어야지 큰 비행기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비행기죠. 근거리 노선밖에 안 되니까 이걸 좀 넓혀서 가야 되는데 이제 넓히려면 이제 복잡하죠. 이제 환경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시민사회단체 뭐 반발도 예상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안 이전이 맞다고 봅니다. 한평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안 가서 거기를 좀 규모하고 KTX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한 뿌리고 하나잖아요. 거기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부지는 아파트 대신에 여기 이제 대기업들 유치하자. 엊그저께 평동산단 바로 근처 평동산단도 2천억 투자해가지고 2,000명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이제 호남 최대 물류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이 땅에다가 대기업들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기업들 좀 유치를 해가지고 광주에 청년들 일자리 만들자. 양질의 일자리. 그러면 세금 혜택도 주고 땅도 좀 무상으로 주자. 한 30년 50년 그냥 주는 거죠. 주고 전기도 한 30% 해주고 대신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광주 지역 특혜 이렇게 해주면 광주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코스트코라든가 복합 쇼핑몰 오지 말아도 올 것 같죠. 돈이 되니까 오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살고 애 낳고 그렇게 좀 했으면 바람인데 아무튼 이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10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 그런 아이템 사안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소식 하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소식이고요. 지산유원지 여러분 아세요? 지산유원지 들어보셨어요? 지산유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산유원지가 1978년도에 이제 광주 유원지로 개발됐습니다. 무등산 있고 그 당시 호텔도 예전에 호텔이 있었어요. 광주 최초 호텔인가? 아무튼 이제 그때가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등산이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이제 관광 오는 그런 코스였다고 합니다. 무등산. 근데 여기 이제 지산유원지 여기 보면은 뭐 모노레일이 만들어져 있고 뭐 그런 유원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한 50년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1994년 90년대 초반에 부도났어요. 이 회사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서 그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는 계속 침체, 자본도 안 들어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운영됐다는 소리입니다. 지산 유원지 거기 무등파크 호텔도 있어요. 호텔
한때는 광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죠. 무등파크 호텔, 신양파크 호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조선대 뭐 병원 의사 이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행사도 하고 부자들이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거기 가봤는데 이 무등파크 호텔은 정말 진짜 화장실이 막 불이 다 꺼져 있고 물이 막 안 나가고 좀 호텔 같지 않은 호텔이 됐습니다. 좀 귀신 나올 것처럼 그렇게 이제 쇠락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주변에 무등산 보리밥 되게 유명하고 맛있었지 않습니까? 보리밥. 지금도 근데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는 못 느끼겠어요. 많이 좀 쇠락하고 좀 뭔가 상실되고 가고 있는 좀 허전한 느낌 갖고 있는 게 지산 유원지인데 이 지산 유원지를 놓고 이제 조성 사업들을 좀 추진합니다. 이걸 개발하겠다. 한번 뭐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유원지로 만들어 보겠다. 나경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사업 개발하는 이제 그 개발 시행사 측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이 잘 안 된 겁니다. 항상 그게 보면 그 땅 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 땅 주인 보상 문제들 이제 갈등 나고 시위 나와서 이제 법정 공방. 이 땅을 개발하는 게 이제 20만 평 정도 돼요. 꽤 큰 땅이죠. 이게 놀이기구 만들고 모노레일 리프트를 보수하고 실내 테마파크, 산책로, 체육시설, 짚라인, 루지 곤돌라 이런 거 되겠다. 짚라인은 요즘 대세 같은데 무등산에서 쭉 짚라인 타고 쫙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좀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숙박시설로 콘도 시설을 넣겠다. 무등파크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다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롭게 지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광주시에서 계속 실시 계획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마땅치 않아요. 그 무등산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애매한 거죠 거기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삐걱삐걱 되고 있다. 주차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또 산이다 보니까 경사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주변 이제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저는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산 유원지까지 같이 연결하고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이렇게 같이 좀 연결해가지고 광주가 좀 관광으로 한번 도약하려면 무등산이라는 국립공원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너지를 좀 창출해야 광주가 또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광주가 발전해야지 경제도 발전하고 부동산도 발전하고 아파트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건설 경기도.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주 팩토리의 주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